안녕하세요. 옥입니다. 저희가 오늘은 안녕하지 못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. 베스트 11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뽑았는데 올 시즌에 좀 아쉬웠던 선수, 사실 여기는 워스트라고 나오긴 했는데 워스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보다는 기대치가 높은 선수가 있고 좀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있잖아요. 똑같이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대치가 좀 적은 선수들이 못한 거하고 기대치가 높은 선수가 못한 거하고 이건 느낌이 너무 다르니까 높은 기대치에 비해서 좀 실망을 안겨줬던 그런 선수들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. 그러니까 절대 못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기대가 워낙 커다 보니까 기대만큼의 못 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선수는 그래도 내가 보기엔 괜찮았는데? 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기대치가 워낙에 높았다면 적당한 수준의 활약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밑밥을 깔아도 결국 이 영상 끝난 10분쯤에는 다 이제 화가 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박봉서를 가장 화나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바로 들어볼까요? 이거 어떻게 이것도 포지션별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. 그렇게 많이 뽑았어요? 워스트 11이라길래 이제 포지션별로 일단 뽑긴 했지. 오, 그래요? 저는 그렇게 안 좀 가혹하시네요. 저는 몇 명 너무 없어요. 잔인하시다. 억지로 뽑았어. 억지로야. 없었거든. 내가 볼때 신나게 뽑은 것 같은데. 그럼 골키퍼도 있는 거야? 골키퍼도 있죠. 와, 그럼 다 들어보자, 다 들어보자. 근데 오늘 봉서 형만 얘기하시고 저희는 그냥 의견만 어, 될것 같은데.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베스트 11 나왔기 때문에. 이미 뭐 프리미어리그 18승 때부터 이미 욕을 다 먹었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하세요. 네. 자, 골키퍼. 골키퍼는 저는 워스트란 표현보다 아쉬웠던 백준범 골키퍼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예. 시즌 초반에 이제 선발 골키퍼로서의 역할을 아쉬웠잖아요, 솔직히. 예. 그치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강영무 골키퍼가 왔고 좀 더 좋았으면 서울이 지금보다 좀 우승 경쟁을 펼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백종국 골키퍼를 원래 기준치가 높았는데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. 맞아요.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는 앞으로 미래가 친구니까. 창창한 선수니까 예. 응원하겠습니다. 자, 오른쪽은. 진짜 나만해? 우리는 그렇게 안 뽑았다니까? 그러면 제가 뽑은 선수 있으면 하나씩 제가 더 그래. 더 오케이. 할게요. 근데 그렇지, 수비는 그렇지. 하나를 못 뽑겠는 게 저는 연대 책임이라고 봅니다. 누구 하나를 맞아. 못했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전북 수비진을 뽑겠습니다. 저는. 근데 전북은 뭐 다 정신 차려야죠. 뭐 어쩔 수 없죠. 그 팀이라는 이름의 지금 순위 자체도 사실 많은 분들께서 실망하고 계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워스트 뽑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안 나와요, 못하는. 어렵죠, 사실 맞아요. 뽑으면. 가혹하긴 한데 저는 홍정훈 선수하고 아스프로는 포항에 지금 센터백 자리가 없으니까 그거 채워주려고 외국인 선수 굳이 데려왔는데 그 기대해야지. 약했죠. 그리고 홍정훈 선수 같은 경우는 80산성의 그 대장님이셨는데 시즌 초반에도 좀 실수가 있었고 실수했어. 더 잘했어야 되는 선수 중에 못한 선수라고 하면 저는 홍정훈 선수가 좀 아쉬운 것 활약을 같아요. 했다. 네, 아쉬운 것 같아요. 유현태 변호사의 두 명과 박봉서 이렇게 전북 뽑는 수비는 거구나. 자, 그럼 미드필더. 미드필더는 이제 4명 뽑았어요. 제일 아쉬웠던 게 사실 개인적인 팬심도 있는데 구자철 선수가 조금 복귀를 해서 했으면은 뭔가 했는데 지금 전혀 뭔가를 나오지를 못하는 같이 있고 막 상황에서 이러니까. 나오지도 못한 부분에 뽑는 게 정말 죄송하긴 한데 근데 그만큼 제주에 있어서 정말 또 큰 기대가 컸죠. 그러다 보니까 근데 못 나온 것에 아쉬움이 있고 한 명은 이제 고재현 선수 고재현. 너무 잘 열심히 뛰어줬는데 골이 하나밖에 없는 그치, 상황. 그리고 기대치에 비해서 네, 조금. 맞아요.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열심히 하는 게 맞아요, 보여요. 맞아요. 근데 그만큼 결과 안 따라주는 게 너무 나도 좀 안타깝고 아쉬워. 결국 이제 모든 스포츠 프로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고재현 선수에게 좀 느껴졌고 나머지 두 자리는 김보섭, 신진호 선수 뽑았습니다. 김보섭과 신진호. 네, 신동 선수도 지난 시즌 야심차게 영입을 해서 이제 중원에서 이명주 선수와의 호흡을 좀 기대를 했는데 부상도 물론 있었고 근데 오히려 또 이명주 선수하고 나오면은 오히려 그 시즌이 좀 안 나오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아쉬움과 김보섭 선수도 인천 중에 몇 번 할 때마다 김보섭 선수가 정말 결정적인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좀 살리지 못했던 그 한두 번 때문에 또 승점을 잃었던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인천이. 그래서 그런 아쉬움에 뽑았습니다. 진짜 다 아쉬운 사람들 뽑았네. 근데 제가 이제 숟가락도 얹을 타이밍인 것 같은데 권창훈 선수 그러니까 약간 구자철 선수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워낙 빅네임이고 물론 만약에 전북이 생존한다 그러면 득점했던 그 한 골이 매우 귀중하게 기억에 남긴 하겠지만 권창훈을 영입할 때 가지고 있던 기대가 더 기대감만큼은 컸지.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선수는 켈빈. 켈빈. 왜냐면 바코 자리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. 너무 약했어요. 그냥. 전임자가 너무 세. 네, 그래서 이게 다들 야 켈빈 바코 좀 해주는 거 아니야 했는데 뽑을 수가 없었다. 바코만큼 해주기가 쉽지 않지. 그래도 절반은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, 그럼 박봉서 캐스터가 뽑은. 아니 왜 한마디도 안 해 근데 여기는? 아니, 나는 갖고 있는데 이제 공격수들이에요. 다 공격수라고? 공격수들이야, 나는. 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? 아 이렇게 하는 거 얘기를 해줘야지 왜 나만 이상하게 만들고
공격수는 진짜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딱 둘 뽑았습니다. 누굽니까? 에르난데스 티아고. 저도 이제 그 두 명이 있습니다. 에르난데스는 이게 선수의 개인의 퍼포먼스도 이제 좀 기대치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건 있는데 팬들이 화가 나는 지점은 이 선수의 워크레시인 것 같아요. 이 선수가 과연 자기가 어떤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충분히 돼 있는가에 대해서 좀 팬들이 그의 행보를 보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. 아챔에서 이제 올해 초에 포항전에서 골 넣으면서 이 작년에 인천에서 쩔었고 왔으니까 잘하겠다. 많다고 들었는데. 그랬는데 다쳤어요, 이 선수가. 다쳐가지고 한동안 못 나왔습니다. 부상에서 돌아오면 또 잘하겠지 라고 전북 팬들이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사고를 수없이 치고 돌아와서도 퍼포먼스가 부족하고 이런 모습을 봐서 저는 사실 올 시즌에 제일 아쉬운 선수는 에르난데스. 오히려 배고플 때 잘했어, 그지? 네. 용병들은 항상 그 배고픔을 계속 간직해야 될 것 같아. 잘하려면. 특히 한국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그 배고팠을 때 그 느낌을 계속 가지고 해야 자기의 퍼포먼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. 내가 좀 잘 나가고 돈 좀 번다고 해가지고 막 술 먹는 거 라방하고 그러면 혼나. 티아고 선수도 좀 많이 아쉽죠. 이 선수도 작년에 대전에서 보여준 게 워낙에 좋긴 했는데 올해 전북에 와서 너무 골을 많이 못 넣고 시즌 중반에 4경기 연속골 넣으면서 살아나는 듯 했지만 지금 또 녹화일 기준으로 8경기 연속해서 또 득점이 없고 실망스러운 퍼포먼스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르난데스보다 좀 낫다고 생각이 되는 건 이 선수는 성실하다. 성실하기 때문에 안타깝다. 화가 난다라기보다 안타까운 선수. 뭔가 안 풀리고 있는 것 같다. 좀 안 풀려요. 이 선수는 하필이면 또 전북이 어려운 시기에 맡은 임무가 너무나도 큰데 거기서 좀 못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좀 아쉬운 선수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승우 선수도 생각을 해봤거든요. 이 선수가 아쉬운 이유는 전북에 왔을 때 기대치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. 그치. 여름에 정말 많은 선수들을 폭풍같이 영입을 하면서 위기를 타파하고자 했었고 그 중심에는 이승우가 있었죠. 수원FC에서 2년 반 동안 워낙에 좋았으니까 그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리라 기대를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팀의 문제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수원FC에 뛰었을 때만한 퍼포먼스는 또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의 전북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승우 선수한테 좀 쏠리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그치. 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의 워스트로 이승우를 뽑고 싶진 않아요. 워스트가 또 안 돼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반기 때 수원FC의 활약은 또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맞아. 지금 당장 실망스러운 선수들, 임팩트가 강한 선수들을 뽑는 게 아니라 한 시즌 전체, 올 그치. 시즌 2024년의 워스트, 좀 아쉬웠던 선수를 뽑는 거기 때문에 전반기에 이승우를 잊으면 안 된다. 물론 전북 팬들에겐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승우 선수 개인을 평가를 할 때는 전반기는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우는 고려는 해봤으나 여기선 빠진다. 그래서 저는 티아고와 에르난데스. 저는 좀 밑밥 깔고 가는 게 공격수들은 가장 빨리 잘리는 외국인 선수들이 특히나 몬레알 이런 친구들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몬레알이 누구야? 아산에 가 있는 호세. 수원FC 수원에. 공격수로 영입됐다. 기억을 못할 정도로 존재감이 그런 선수들이 네. 많아서 외국인 선수들은 조르지. 네. 모르지. 네, 조르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선수는 더 아쉬웠던 이유가 초반에 또 골은 못 넣었지만 잘한다고 맞아. 엄청 느껴지게 해줬었는데 후반기로 갈수록 그런 장점마저도 안 나왔던 것 같아서 좀 더 잘해줬으면 포항이 특히나 이호재가 이제 부상으로 이탈한 다음에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 선수는 조금 뽑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구택 자꾸 구택. 다쳐서 잘해주는 경기들이 있었는데 나오면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또 언제 다칠까 싶은 그러니까. 생각이 좀 드는 그 것 용병들 같으니까. 중에 은근히 유리몸들이 있어. 근데 구택 선수는 좀 큰 부상을 많이 당해요. 그러니까 너무 경기 장기야. 뛰다가 부상당하고 하는 거라서 이게 자기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그치, 같은데. 이제 워낙 적극적인 선수들이 좀 다치기도 해. 근데 여튼 큰 돈을 주고 데리고 왔고 라트비아 국가대표 뭐 올해의 선수 받은 선수라 그러면서 엄청 기대감이 높았는데 티아고를 버리면서까지 구택을 지켰잖아. 근데 구택의 존재감이 너무 없었죠 올해. 그리고 한 선수는 송민규 선수 아, 왜냐면 저는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송민규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팀하고 연계도 능숙하고 야. 1대1에서도 순간적으로 제치고 들어가는 게 좋은 선수인데 올해 보니까 6골에 6도움이긴 해요. 나쁘다고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두 자리 포인트 했는데 네. 그래도. 그래도 여기 이 전북에 지금 이 답답한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급해지고 하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선수입니다. 특히 이제 페트레스쿠 감독 있었을 때 송민규는 진짜 잘했거든요. 맞아. 송민규 마저 없었으면은 전북은 지금 11위가 아니라 12위에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좀 들 정도인데 최근엔 후반기로 조금 올수록 색이 많이 점점. 옅어지긴 했죠. 영광이 형은. 아니 잘 뽑았어요. 네? 잘 뽑았어요. 내년 시즌은 뭐 있는 선수들은 더 분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여기 뽑힌 선수들이 못했다는 아닌데 이제 워낙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치에 못 미쳐서 아쉬운 거지 그 아쉬운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서운할 것도 아니고 내가 내년에는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마음을 먹고 시즌이 종료하고 동계에 들어갔을 때 이런 마음 용병들은 정말 그 배고팠을 때 그 마음을 다시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맞고 또 한국 선수들은 내가 이 자리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으면
잘했으면 좋겠어요. 특히나 전북 수비수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밖에서 봤을 때의 입장이 보이는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성적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더 정신 차리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어요. 선배들 입장에서 나는 사실 그래 후배들의 뭐 이런 거를 잘 뽑지를 못하겠어. 당장 은퇴한 지 지금 1년도 안 됐고 하는데 뭐 후배들을 막 워스트를 막 뽑는 것 자체가 내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그래. 마음 상해하지 말고 더 좋은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묻어가는 거예요. 이게 그 실망스러웠던 선수를 뽑아달라는 주문도 있었고 실망스러운 팀을 뽑아달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. 근데 실망스러운 팀은 아마도 생각이 거의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전 그치. 전북 뽑아왔거든요. 무조건이지. 뭐, 전북이 똑같지 않습니까? 저는 전북은 이제 좀 선 것 같아요. 어느 정도. 이번에 살아남더라도 감독 교체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감독이 되고 몇 달이 지났는데 선수들하고 같이 본인들만의 뭔가 무기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게 저는 전북 팬들이 진짜 짜증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내년이 되면 바뀔까? 이게 지금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? 라는 게 좀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위기에 봉착할수록 더 소극적이 되고 선수들이 뭔가 조급해하는 게 눈에 보이고 하는 걸 보면 팀으로 아직 뭔가를 못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요즘에는 조금 저도 굉장히 의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. 말한 게 다 똑같아요. 결과도 안 좋고 내용도 안 좋아. 그래서 3년 전하고 너무 달라져 있다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에요. 너무 달라졌지. 나머지 분들의 의견도 비슷하겠죠? 네, 네. 비슷합니다. 네. 자, 이렇게 저희가 올해 좀 아쉬웠던 선수들 그리고 아쉬웠던 팀까지 한번 뽑아봤습니다. 이 선수들 혹은 이 팀이 그냥 못해서 우리가 뽑았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는 이게 아닌데 그 눈높이에는 좀 부족했다라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니까 내년 시즌에 돼서는 베스트 11 또 베스트 팀에 뽑힐 수 있는 그런 활약을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